재밌는 거 갖고 오셨죠? 네. 네. 어떤 거 갖고 오셨습니까? 첫 번째. 네. 지방자치. 네. 지방자치 문제는 네. 이따가 그 이재명 시장하고 전화 인터뷰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 이야기하고 바로 이재명 시장하고 전화 통합시다. 네. 다른 것부터 먼저 할게요. 네. 키워드 2개 준비했다니까. 개원 협상 타결. 오늘 네. 마침 네. 개원 협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제 어제겠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더민주가 협상을 잘했느냐, 네. 못했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제가 그냥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3당을 제가 촌철살인으로 평가했습니다. 총평. 네. 새누리, 선방, 국민의당, 알짜 챙김, 더민주, 그냥. 네. 네. 뭐 어떤 언론에서 명분이라는 말을 하던데. 더민주는 명분, 새누리는 실리,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명분이라고 한 게 국회의장을 우리가 가져왔다 하는 걸 명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당연 빠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일당이 국회의장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국회의장을 맡는 당이 법사위를 맡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돼요, 되기는. 왜 야당이 법사위를 지금까지 맡았거든. 17대 국회부터 17, 18, 19, 20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건 말이 돼요. 근데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이 하냐 마냐가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됐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걸로 제껴놔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양보 못해 이러면서 협상 카드로 국회의장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더민주당이 마치 쟁취한 것처럼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것은 협상 전략으로 본다면 새누리의 성공이죠. 그래서 법사위는 더민주에서 새누리를 갖고 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2명은 1당, 2당, 3당이 나눠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협상에 논의를 했어야 돼. 그리고 뭘 가지고 협상을 했어야 되냐면 우선 18개 상임위니까 8대 8대 2 이건 뭐 잘 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8개 상임위원장, 네. 8개 새누리 상임위원장 그리고 2개 국민의당 이 개수부터 정했어야 되죠. 그러면 그 개수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꼭 가져와야 되는 것 그리고 새누리당이 꼭 가져가려고 하는 것 이걸 놓고 협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새누리당은 뻔하거든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절대 못 내놓겠다. 그것도 그들의 논리라면 말이 돼요. 법사위는 왜 못 내놓겠는지 알겠는데 네. 운영위원장은 왜 새누리가 절대 못 내놓겠다는 두 가지 의미죠. 네. 국회의장이 의사진행을 하지만 국회 일정은 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누리당이나 우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회 운영 전체를 여기서 핸들링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연다 만다, 국감을 언제 한다 만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죠. 일정 짜는 게. 일정 짜는 게 뭐 우리한테 불리하게 짠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것도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건이 벌어져요. 새누리당에. 우리는 즉각 국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저쪽에서 근데 저쪽에서는 차일피일 미뤄. 그리고 그 이슈가 식었을 때 국회를 열어. 이 정치에 있어서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청와대가 피감기관이거든요. 운영이. 운영이. 그러니까 새누리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관련돼 있으니까 절대로 못 내놓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이걸 놓고 운영위를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지루한 공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으면 새누리당이 반대하건 말건 열어요. 새누리당 안 들어오겠지. 그럼 우리 당끼리 그리고 국민의당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즉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근데 우리가 운영위원장을 안 맡으면 운영위원장이 운영위를 개의하지 않으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가서 항의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총평만 여쭤봤는데 조금 상세하게 들어갔으니까 네. 더 상세한 얘기는 네. 광고 듣고 와서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닭강정 광고입니다. 맛있는 닭강정. 지금 저희 앞에 있습니다. 닭강정. 우리가 먹어봤는데요. 아주 맛이 있습니다. 조미료 같은 거 첨가물 없이 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을 주얼로 해갖고 무농약 고춧가루, 후추, 허브 등을 사용했답니다. 저 닭강정에 고춧가루 뿌린 건가요? 고춧가루 넣었죠. 예. 그 튀김 옷 재료는 유기농 쌀만으로 했기 진짜요? 때문에 아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변성 전분, 밀가루, 첨가물 제로라고 하니까 또 식용유는
해바라기유만 쓴다고 하니까 그건 아주 좋은 것 이 같습니다. 작가 앞으로 제로라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네. 지어로. 지하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딴지 마켓에서 판매하네요. 아, 그런 거예요. 딴지 마켓하고 네이버 스톱에서 판매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간식이 땡길 때 닭강정 더 치킨 닭강정 주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자 계속해서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2016년 5월 1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원 구성되기 전이죠. 네. 제목이 뭐냐면 뺏기면 죽는 7대 상임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뺏기면 죽는 7대 상임위가 뭐냐? 자, 찍어볼까요? 네, 기사 저는 안 봤거든요. 네, 자, 운영위, 네, 법사위, 네, 그다음에 정무위, 네, 기재위, 네. 그다음에 정보위 아하, 5개 있죠. 예, 2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중요 순위가. 예. 여기서는 윤리특위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예결특위가 될 수도 있고 예결특위가 들어가겠다. 6번째. 여기는 미방위하고 안행위를 넣네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 기사대로 하면 이번에 원구성이 더민주는 빵입니다. 7개 상임위가 그렇습니다. 하나도 못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법사와 운영위는 새누리당이 목숨 걸고 이거는 내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양보하는 대신 우리는 뭘 가져왔어야 되냐면 정무위, 아, 기재위, 안행위 이런 것을 가져왔어야 돼요. 예결이 갖고 왔다고 자랑하잖아. 자, 예결위는 엄청난 걸 얻은 것 같거든요. 근데 예결위는 이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12월 2일 날 예산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법정시를 넘겨서 늘 그걸 그랬죠. 가지고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12월 10일이 넘겨지면 야당이 그동안 예산 심의를 열심히 했던 것도 다 수포로 돌아가요.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게 돼 있어요. 12월 2일까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야당이 지렛대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결특위는 안 맞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미국처럼 무슨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게 아니고 심의권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2일 법정시를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수가 한계가 없구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기국회 때는 항상 예결특위가 투쟁의 장소고 지렛대가 돼서 다른 법까지 턴키로 예결위 때문에 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야당으로서의 중요한 핵무기가 하나 없어진 거죠. 저는 또 아쉬운 게 이 종편 방송이 하도 문제가 많아서 네. 미방위를 좀 갖고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이제 예결특위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쉬운 게 뭐냐면 경제 관련 상임위 그리고 사법 관련 상임위를 우리가 하나도 못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 못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준사법기관일 수 있는 경찰을 다루는 안행위. 교문이도 뺏겼더라고. 교문위하고 산자위는 절로 갔. 국민의당으로 갔죠. 국민의당으로 갔죠. 우리 알짜가 간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국민의당 알짜를 챙겼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가져온 게 외통위입니다. 근데 외통위는 뭐 외교통상위원회. 국내 정치와 뭐 그렇게 뭐 이슈가 터지거나 폭발하거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저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딜을 잘 못한 건가요? 왜 이렇게 착하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었죠. 이 상임위 협상 문제는 물속에서 코 박고 오래 버티기다. 왜냐하면 법정 시한을 넘긴다 어쩐다 그러면 각종 언론에서 다 4년마다 비판을 받아요. 의례껏. 봄이 온다 그러면 뭐 한강변 어디에 뭐 개나리꽃이 핀 사진이 늘상 장식하는 것처럼. 근데 순간 그건 버텨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서 코 박고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다음 대선에서 또 뭐 지고 21대에서 새누리가 다수당이 되면 그때 의장이랑 법사위랑 다 갖고 간다면 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 것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않습니까? 예.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은 국회의장을 내줬지만 2년 안에 무속 합류시키지 않을까요? 그럼 그들이 일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반기에는 새누리당이 또 의장을 가져가요. 그럼 우리가 고작은 아니지. 그럼 우리가 이제 법사위 정도는 다시 갖고 올 수 있겠죠. 그건 19대 국회하고 똑같은 거죠. 따낸 게 별로 없는. 근데 또 하나 이게 초선의 질문인데 가져온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위원장을 맡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고. 위원장을 맡는 거하고 맞지 않는 거하고의 차이점? 차이점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영위처럼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위원회다. 그러면 거기는 행자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선관위 등등을 다루는 피감기관을 다루고 있는 상임위예요. 무슨 경찰 공권력에 의해서 경찰력에 의해서 무슨 백남기 사건 같은 것이 터졌다. 근데 우리는 그 빨리 상임위를 열어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상임위원장이면 즉시 열죠. 근데 새누리당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슈잖아요. 차일피일 끌면서 안 열어요. 그게 주도권 자기한테만 있어요? 100%? 그거는 상임위 수는 없는 거지. 개최 권한은 위원장한테 있어요. 그리고 교문위 산자위가 지금 국민의당으로 갔는데 네. 국민의당은 잘 가져갔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국민의당이 야당이잖아요. 네. 교문위 산자위 갖고 가는 게 뭐 더민주한테 나쁠 건 없잖아요. 뭐 광의의 개념으로 야당이 가져갔다는 네. 것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네네. 예를 들면 정무위에는 금융감독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사법적인 그 권한을 행사하는 상임위는 우리가 하나도 못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포크레인으로 파야 뚝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바늘 같은 송곳 같은 걸 하나 뚫으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안행이가 될 수도 있고 금감이가 그 정무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상임위는 우리가 하나도 못 가져온 거죠. 어쨌든 뭐 지금 언론들의 평가도 그렇고 지금 정 의원님의 평가도 그렇고 새누리가 이번 협상에서는 완성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국회의장을 방패 삼아서 어차피 내줄 거. 그래서 제가 낮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양보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한 걸 가지고 무슨 양보는 무슨.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좀 거고. 이렇게 휘말리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좀 저쪽이 있어요. 전략 협상을 잘 짰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줘야 될 걸 갖고 뭔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 게임을 할 줄 아는 거지. 네. 그런 면에서는 제 개인으로서는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다만 뭐 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뭐 야당이 뭐 다수당 됐다고 발목 잡느니 뭐 이렇게 또.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어느 팟캐스트나 아니면 제가 국회의원 사용법 강의를 할 때 원내대표가 실제로 중요하다. 그리고 국회의 키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보통 보면 원내대표는 강박관념 그리고 어쨌든 언론으로부터 안 두들겨 맞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노심초사 항상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는 어떠한 멘탈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과정에서 욕먹겠다. 그리고 1년 마쳤을 때 그때 칭찬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짐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개원 협상도요. 제가 뭐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제가 만약에 원내대표였다면 저는 끝까지 갑니다. 버티는 거지. 그러면 그리고 우리 6월 달에 개원 못해. 7월 달도 못 할 수 있어. 계속 이렇게 성동격서식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같이 욕 먹자 그래. 그러나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 운영이 법사위까지는 좋다. 정무위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안행위 그럼 안행위 달라. 그래서 경제 관련 상임위와 준사법 권한을 갖고 있는 그 둘 중에 하나는 가져갔어요. 지난번에 어땠어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새누리당 일당이니까 다독식한 거죠. 우리가 법사위만 가져온 거죠. 가져온 거죠. 그것도 협상을 한 게 아니라 17대부터 관례가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원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결과는 어떨지 잘 들었을 것 같고요. 키워드 분석 좋아? 쏙쏙. 아우, 그거 너무 똑똑해. 좋아요. 이렇게 많이 배울 수가 없어. 자, 두 번째 키워드. 아까 지방자치라고 하셨죠? 지방자치. 자, 오늘 왜 이 키워드를 갖고 왔어요? 지방자치? 제가 낮에 광화문 이재명 시장 단식장에 갔다 왔어요. 네. 이재명 시장 그 단식장에 가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으로 살린 지방자치. 네. 박근혜가 죽이고 있는데 이재명이 단식으로 살리겠다.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시장은 지금 중간에 단식 투쟁을 하고 있지만 지방 예산 독립으로. 근데 거시적 관점에서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투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방자치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 없이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자, 먼저 원래 우리가 그 지방자치가 시행됐었는데 박정희가 5.16 쿠데타하고 정권 잡으면서 지방자치를 없애버린 거거든요. 네. 없애서 쭉 노태우 정권까지 왔는데 노태우 정권 말기쯤에 이제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죠. 단식 투쟁을 해서 결국은
노태우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선물을 얻은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고 그게 결국 정권 교체에 영향력을 주는 네. 그런 일련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헌법 연구가잖아요. 네. 유신헌법에 보면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있죠. 단 조국 통일 이후에 실시한다. 이게 유신헌법의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입니다.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지방자치를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실시할 시기가 아니고 조국 통일 이후에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명분이 있는 일이죠. 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 단식 투쟁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겨우 따냈고, 그리고 처음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처음에는 반쪽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2회 때부터 지금 같은 지방자치가 정착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본 이유는 옛날에는 내무부 장관이라고 있었죠. 내무부 장관이 서울시장, 부산광역시장, 전라남도 도지사, 경북도지사를 다 틀어진 거죠. 지금 성남시장이 단식을 한다? 언감생식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바꿔버리면 되지 뭐. 그렇죠. 다 임명제였습니다. 다 임명제였습니다. 아, 지방자치제의 가장 중요한 건 선출직으로 바꾼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선출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 대통령이 시장 내무부 장관을 공세를- 임명하고 내무부 장관이 서울시장을 임명하고 부산시장을 임명하고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모여. 대통령의 충성을 다하는 줄을 서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그럴 근데 때가 이걸 있었구나. 고리를 끊어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선거 때도 판판에 질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관건 선거가 되니까. 그게 바로 관건 선거의 핵심적 요체였습니다. 이걸 김대중 대통령이 끊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주민들이 뽑는 거니까 선출직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청와대를 향해서 아부도 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청와대에 편을 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건 선거가 당연히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었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를 실시를 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선거의 꽃이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인 거죠. 그러면 박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지방자치에 태클을 거는 게 네. 자기 아버지처럼 없애고 싶은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행사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그러니까요. 네. 지방자치는 민주화 이후에 새롭게 정착된 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유신 시절, 군사 독재 시절에는 지방자치가 아니고 지방통치의 시대였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통치의 시대로 가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두 개의 장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조직으로 컨트롤합니다. 조직으로. 그리고 기재부는 예산으로 컨트롤합니다. 자, 행자부가 조직으로 컨트롤한다는 것은 성남시에 새로운 공무원이 10명이 필요해요. 그럼 행자부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행자부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조직으로. 증원하거나 배치하는 것은 행자부의 권한입니다. 행자부한테 잘못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는. 또 하나는 성남시에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게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싶어요. 못 만듭니다. 행자부에서 허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행자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예산으로 목줄을 지죠. 그렇지. 자, 지방자치에서 할 말씀 다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지난번 대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기초의원 무공천을 하자.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도 주장을 했었고요. 우리 당도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하고 제가 거의 목숨 걸고 맨 앞에서 이거 투쟁했어요. 그래서 지난 2년 전 지방선거 때요. 무공천을 한다고 그랬어요. 왜 구의원들. 무공천?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주장한 거죠. 정당한테 너무 휩쓸리니까.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을 아무나 나오라.
지역위원장 같이. 정당 공천 받지 말고 무소속으로 다 나오라는 거예요. 공약으로 내세웠었거든요. 근데 새누리당은 그 공약 깨고 자기들은 공천하겠다 그랬는데 야당은 공천 안 하면은 다 지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때 제가 의총에서요 난리를 치고 그리고 김한길 안철수 대표 때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대선 때 공약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공약, 잘된 공약도 안 지키면서 잘못된 공약을 왜 지키려고 그러냐. 우리는 완전 피본다. 그리고 결국 여론조사로 돌아간 거죠. 그게 제가 제안했잖아요. 국민 50, 당원 50, 여론조사 해보자. 저렇게 똑똑한 의원을 왜 탈락을 시켰대? 그래서 실제로요 14% 차이로 이겼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지방의회를 공천을 했는데 이게 진짜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 게 우리는 지방자치가 정당 공천에 의해서 자꾸 돼야 돼요. 근데 새누리는 반정치를 하게 되면 새누리당은 무조건 유리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조직이라도 있으니까 정권 교체를 할 때 선거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게 없어버리면 새누리당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금력 있죠. 전경련든 뭐 도와주는 데 많죠. 영향력 행사하는 데 많죠. 관건 있죠. 우리는 뭐 가지고 싸울 거야.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 되려고 하는 바보 짓 중에 또 바보 같은 짓이 기초의 무공천 예. 공약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로 지금 이재명 시장이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재명 시장하고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광화문에서 광화문 맞죠? 네, 단식 노선 광화문. 네, 이재명 시장 나와 계십니까? 네, 강원입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저 손혜원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아까 낮에 놀다 가셨는데? 오랜만입니다. 정청래입니다. 낮에 올라가셨구나. 몇 시간 만에. 아주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혜원입니다. 아, 우리 손 위원장님도 거기서 놀고 계시군요. 네, 여기서 아, 놀고 있는데 저도 놀러 갈게요. 아, 한번 오세요. 저 당선 축하도 안 하시고 아, 저번에 했잖아요. 한번 제가 갈게요. 아유, 너무 어려운데 또 나서셨네요. 아이고. 아니, 참 별 말씀을 뭐 우리 제가 일이니까. 너무 네. 존경하는 시장님. 네, 시장님 일단은 뭐 저희가 방송 정치할 바 새로 한 건 아시잖아요. 아, 몰랐는데. 알면서 또 모른 척. 자, 우리 정치 알바 그 팬들한테 일단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인데요. 광화문으로 지원 좀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로 단식 이틀째죠. 네, 뭐, 아유, 낚아지러운데요. 네. 이틀째. 그 뭐 아직 뭐 힘들고 이러시진 않으십니까? 어쨌든, 한 이틀 굶고 나니까, 약간 머리가 띵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거기서 그러면 잠도 거기서 그냥 계속 주무시는 거죠? 네, 어제도 여기 잤어요. 오늘도 여기 잘 보고. 그 지지 방문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많이들 오긴 하세요. 그 중에 EJ 듣고 왔다는 분도 계시고, 네. 아까 왔던 분 중에 오늘, 내가 EJ에 감짝 출연한다. 네. 가르쳤더니, 아, 엄청 좋아하는 분도 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저기 근데 궁금한 게 네, 시장으로서 할 일이 많을 텐데 네, 단식 농성이 만일 길어지게 되면 네, 뭐 정청래 의원처럼 한 24일 정도 한다든 그러면 네. 그 행정이 나비되지 않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일단 여기서 내가 정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업무 보고나, 뭐, 간부회의나, 결제나 여기서 다 하고 있고요, 현재. 오늘도 뭐, 간부회의 다 하고, 좀 뭐, 불편하긴 한데, 그건 문제가 없고, 제가 정신이 없을 정도까지는 안 가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죠. 정신이 본인은 있으면 뭐, 불편한 게 충분히 없어. 가능합니다. 근데 간부들이 불편할 것 같아. 광화문으로 출근해야 돼. 고생이죠. 네, 근데 성남시 간부들은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네. 시장님의 단식 투쟁이 어느 정도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꼭 뭐 정치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해야 되니까 하는 측면이 아주 강하죠. 네. 이게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뭐 없다 이거 대화도 안 외에. 되지, 대화도 안 되지, 뭐 일방적으로 그냥 꼭 이 독일군 왜 그 작전 짜놓고 정격 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거 있잖아요. 네. 딱 정부가 그 짝이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는데 육탄 방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뭐, 이 방송을 듣는 지지자분들이 네. 이 시장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도와주는 게 되죠? 이거를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주는 거죠. 손가락을 이용했든, 입을 이용하든지, 뭘 이용하든 간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죽이려고, 예. 지방자치단체 돈을 뺏고 있다.
이미 교육자치 못하게 교육청 돈 뺏었잖아요. 놀이과정에서 덮어 씌워가지고. 네. 교육자치가 안 되고 있죠.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자기들 계산으로도 한 5조 원, 정확하게 4조 7천억 뺏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다 거지를 만들어놨어요. 정부의 적선이 없으면 자기 필수 법정 경비도 조달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다 돈 얻어서 써야 되니까 정부의 독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치가 망가진 건데 마지막 살아남아있는 경기도 6개시 그 중에서 제일 미운 놈 이재명. 아마 여기를 아마 죽여야 되겠다. 돈을 뺏어야 되겠다. 이래서 돈을 뺏는 과정인데 지방자치를 죽이려고 핑계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성남시 부자니까 나한테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죽이면서 피해자들끼리 싸움을 시키는 거죠. 이 사실을 좀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 정부의 목적은 지방자치를 죽여서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고 싶은 그것 때문에 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 정부가 각종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다 취소해라. 근데 성남시는 거부 선언했거든요. 왜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는데 왜 막냐. 또 작년에 이런 것도 있었죠. 공사비를 좀 더 많이 줘라. 시장 가격보다. 아, 왜 줍니까? 그래서 또 거부했죠.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하겠다고 그랬더니 소송까지 해가면서 막았는데 결국 못 막았죠. 그래서 제가 또 밀어붙여서 하고 있고, 세금 아껴서 빚 갚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로 했던 등세 없는 복지 성남시가 하고 있고, 그럼 칭찬해줘야 되는데, 너 빚 다 갚았네. 너 복지 많이 하네. 돈 남지. 다 나눠왔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복이죠, 보복. 지방자치 죽이기.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서울시와 강남구청 간에 뭐 그 예산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하죠. 네,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이거가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 하는 분도 계세요. 강남구의 재산세를 서울시의 다른 구에 쓰자. 이거는 예를 들어 성남시에도 구가 3개 있어요. 네. 분당구에서 거둔 세금을 분당구에 쓰면 다 쓰면 안 되겠죠. 네. 수정구, 중원구에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는 하나의 자치 단위이기 때문이죠. 서울시도 광역의 특별한 하나의 시예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서울시 중심으로 쓰여지는 게 맞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서울특별시장 있잖아요. 저하고 같은 시장입니다. 네. 성남시장, 서울특별시 시장. 우리나라 행정은 시장 군수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시 또는 군 단위로 세금을 나누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시 중심 행정을 하고 구청들은 일종의 보조기관 비슷한 거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걷는 건 강남구에 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남시 분당구에 걷는 거 분당구에 다 쓰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네. 경기도는 또 다르죠. 네. 경기도는 군 단위끼리 서로 막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군도 하나의 시에 준하는 독립된 행정기구입니다. 네네네. 자, 단식이 아까 전에 마지막 수단이다. 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강행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강행하면 이제 원상복구 투쟁을 해야 되고요. 네. 한다고 하는 게 지금 내일 당장 되는 게 아니라 법을 뭐 시행령을 바꿔서 시행을 해도 결국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고요. 네. 그 사이에 국회가 여소야대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의 행정은 법에 따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야권이 다수니까 여소야대니까 정부에서 지방자치단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으로 우롱하거나 복두각시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통제하면 됩니다. 원상복구시키면. 예. 국회에서 열심히 다시 하겠습니다. 원상복구할 때까지 또 싸우는 거죠. 네. 자, 혹시 두 분 질문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오늘 낮에 연습 많이 하셨는데. 네. 낮에 이재명 시장한테 배운 것으로 되돌려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6개 도시는 자립도가 높고 먹고 살 만큼 세금을 많이 걷는데 그걸 좀 뺏어다가 다른 오지, 낙도 이런 군에게 돈을 나눠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어요. 해명해 주시죠.
어떤 사람이든 말이죠. 예를 들면 서울시에 사는 사람은 서울시를 위한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을 위한 세금을 내요. 그러면 서울시민이 세금 많이 내지 않겠어요, 그죠?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근데 서울시민이 낸 국세는 강원도에다 쓰죠. 그런데 서울시민이 서울시를 위해서 쓰려고 한 지방세, 이거는 제주도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돕는 국토 균형 발전에 필요한 세금은 국세에서 충당하도록 법에 돼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교부세니 뭐 국세, 지방 지방세, 소비세니 그렇죠. 이런 거죠. 근데 왜 국세 멀쩡히 다 낸 성남시 또 서울시 뭐 화천 안양 화성 이런 데 보고 다른 지역에 쓰는 세금을 또 내라 그럽니까? 네. 국세 다 냈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면 됩니다. 네, 손현영 씨 질문 없어요? 이 문제 아니요. 다른 거로 질문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뉴스를 보고 이런 부분들만 알고 있는데 이제 시장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네. 이제 정 맞는 거죠. 모난돌이 정 맞는다. 네, 정 맞는 거죠. 제가 정한테 정을 맞추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님이 그거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지금 네. 찬스를 뭐 맞았다고 할 수도 그 있어요. 사드 아니에요, 그게? 고고도 미사일. 네, 사드 정한테 정 맞추는 거. 자, 그러면 네. 손혜원 의원의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일하는 거는 나라 일 전체의 40%인데 지방세는 나라 세금의 20%밖에 안 되니까 맨날 재정자립도가 반밖에 안 돼요. 50%. 나머지 50%를 정부가 대주면서 맨날 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정부가 잘못해도 찍소리도 못하고 네네네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적인 재정 자립도를 이루려면 지방세 비율이 40%, 국세 60%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2대 8, 서구, 20대 80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6개 도시는 비교적 20%를 갖고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것의 50%를 자립도가 있는 거죠. 대개 이제 57%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이거 말씀 하나 드리면, 이 성남이나 이런 데 잘 산다가 아니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그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그 지역 살림을, 그러니까 최소 필수 법정 경비, 법에 정한 경비, 의무 경비, 이런 걸 조달할 수 있어야, 누구한테 예속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어떻게 하냐면,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226개 중에 220개가 정부가 보조금을 안 주면 자체 필수 법정 경비를 조달을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정부의 보조를 안 받으면 필수 경비를 조달 못하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정부에 완전히 의존돼 있죠. 근데 이 중에 6개, 226개 중에 6개가 자기 세금으로 필수 경비를 겨우 조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아무 보조금을 주지 않아요. 요거를 불교부 단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6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6개 있는 게 상남시, 수원시, 화성시, 고양시, 동인시, 과천시예요. 서울시까지 7개. 서울. 이 7개인데 이 7개가 자체 비용을 조달하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자체 비용을 조달을 못하게 하려고 이번에 1,000억씩 1,500억씩 뺏는 건데 이번에 정부 계획대로 이렇게 뺏으면 어떻게 되냐? 성남시 빼고는 다 정부 보조금 없이는 필수 경비를 조달할 수 없는 정부에 완전히 묶인 종살이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네네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6개 도시에서 5천억 지금 뺏어가겠다는 거죠? 내년에 5천억, 내후년부터는 8천억. 네. 5천억 뺏기면 성남시에서는 얼마 뺏기는 거예요? 성남시에서는 1,000억 정도 뺏깁니다. 1,000억 정도. 8천억 예산이면 어느 정도 뺏기는 거예요? 1,500억 정도 뺏기게 돼요. 1,500억. 네. 그런데 그러면 시장님 그것을 시장님이 단식하실 게 아니라 성남 시민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 시민들 열심히 나서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시민이 100만 명인데 80만 명이 서명했을 정도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원래 시민들이 싸울 게 아니라 시장이 대신 싸워야 되는 거죠. 월급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되려면 지방 예산 자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핵심이죠. 네, 권한과 예산이 핵심이잖아요. 독립되는 거. 그러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죠? 뭔가요? 정부가 예산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쥐락펴락하겠다는 이 독재적 발상을 버려야 되고요. 그러려면 결국 이제 여소해야 됐으니까 국회에서 지방세 비중을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 사무 처리하는 40% 선까지 순차적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재정 자립도가 기본적으로 100%가 되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정을 아끼면 자기 거가 돼요. 그렇지. 그러면 열심히 아껴서 그렇지. 다른 데 쓰려고 하겠죠. 성남처럼.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음.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지원해준다. 전국이 220개 자치단체처럼. 이러면 어떤 일이 아끼지 벌어지냐면 않지. 부족한 만큼 돈을 주니까 아끼는 만큼 정부가 돈을 안 줘요. 많이 쓰면 많이 써서 돈을 더 줘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절감해서 다른 걸 하려는 유인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 단체를 늘려야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이 제 앞에 있는 저 포른집에서 하는 분하고 저 전국종합청사 계신 분들은 정부 보조를 받는 단체를 자꾸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다. 지방자치 죽이려는 거다. 민주주의 기초를 통째로 뿌리 뽑아버리려는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장님. 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 부활을 위해서 단식 투쟁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부활시켰고 대통령까지 하셨는데 네. 이번에 정부에서 지방자치 죽이기 하는 거 네. 이재명 시장이 단식 투쟁에서 살려내가지고 네. 큰 그림을 그리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타당한 의심입니다. 아, 네. 멋있어. 정부에서 이재명을 키워주고 있다 이런 난 생각이 듭니다. 명빠야.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는 거고. 예, 그 뭐 단식 명계남빠? 아니 이재명빠. 그럼 이빠지. 아니야 명빠야. 단식 하시는데 뭐 건강책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여튼 예, 건강책이시기 바랍니다. 한번 빨리 가겠습니다. 잘할게요. 예. 건강 수고하세요. 챙기면서 굶으세요.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장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는데요. 어쨌든 오늘도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두 개 멋있어. 너무 멋있어. 좋았어. 근데 이재명 시장이 네. 저랑 인터뷰 중에 한 가지 말씀 안 하신 게 있어요. 네. 2014년 7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지방 재정이 열악하니 중앙정부에 도와주겠다. 네, 약속한 거 있죠. 그래서 예. 1년에 4조 7천억씩 지원해 주겠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일단 그거부터 지켜라. 그거 안 하고 지금 있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렇지. 근데 이재명 시장이 특히 미워서 저러는 거 아닌가? 전체적으로 다 잡으려고 그러는 건가? 꼭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제 이런 거죠.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독재 정부의 특징이 이간질 분열 정책이거든요. 배 아파. 성남시 너무 잘해. 돈을 뺏어야 되겠어.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법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 하려고 그래. 좀 부자 동네 돈 좀 가져다가 못 사는 동네 도와주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지금 이간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손 의원이 지적하신 거 이재명만 콕 찍어서 하는 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티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시끄럽게 뭐 청와대 구니까 짜증나지. 당대표, 새누리 당대표, 네네. 원내대표. 네. 사실 이재명 시장은 광역자치단체도 아니에요. 기초자치단체장인데 이렇게 막 온 총공격을 가하는 거 보면 좀 뭔가 그러니까. 두려운 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일단은 하고요. 이게 정청래 키워드 분석하면서 이 시장하고 같이 연결한 거예요. 네. 오늘 지자체를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한 거고요. 자, 그럼 또 중요한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장을 어쨌든 뭐 우리 갖고 왔지 않습니까? 네. 누가 되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 네. 국회의장이 누가 되는가. 지금 한 뽑을까요? 그러니까 후보가 한 자, 선배님. 손혜원 네. 의원 있잖아요. 제가 어제, 오늘, 그저께 있잖아요. 저 솔직히 있잖아요. 좀 약간 짜증나더라고. 국회의장 후보들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요. 왜 손혜원한테 움직이라고? 손혜원만 부탁하는 게 아니고 네. 정 의원이 친한 사람을 본인들이 다 찍어요. 찍어가지고 이분들 설득해달라고. 네.
나는 국회의원도 지금 떨어져가지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국회의원도 못 된 사람한테 국회의장 하겠다고. 네. 그래도 제가 많이 사람이 돼가지고 허허 하면서 다 지금 전화 받았어요. 받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다 도와준다 그래요. 자, 어쨌든 후보군이 꽤 됩니다. 대여섯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들의 투표로 한 명이 정해지면 그 사람은 뭐 이 그냥 방송이 네. 업로드 될 때는 누군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아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네.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원래 국회의장은요, 로마 교황 선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가가지고, 자, 지금부터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써내세요, 이름. 그럼 사전에 무슨 결정이라든가, 사전에 무슨 협의가 없으면 아무나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교황 선출 방식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한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경선이 있는 거죠. 그러면 4명이 나와서 종다수예요. 과반수 득표자가 안 나와도 1차 투표에서 제일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이 되는 모양이에요. 국회의장이 되는 거예요. 네, 후보가 그런데- 되고 새누리당한테 통보를 합니다. 더민주당에 통보를 해요. 정의당에 통보를 해요. 우리는 우리가 경선을 통해서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정청래 의원을 선정했다. 네. 선출했다. 그럼 협조해달라. 그럼 다 협조해 다 줍니다. 협조해 주는 거.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누가 뭐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무기명 비밀 투표로. 근데 굉장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후보자들이 나와서 뭐 우총이나 이런 데서 나 이렇게 이렇게 뽑아달라. 내일 아마 그것도 11시에 합니까? 그걸 하나 봐. 아 그것도 하고. 그리고 지금 2시에 뽑고.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모르죠. 폭풍 전야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문희상 의원님하고 정세균 의원님이 약간 양쪽 이 양강으로 이렇게 보였었는데 요즘의 느낌은 이석현 의원이 약간 약진한 듯한 느낌이 약진. 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모르지 뭐 어떻게 될지. 진짜 좀 다른 얘기인데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선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원내대표 선거, 이렇게 국회의장 경선 이런 경우는요. 국회의원들은 백인 백색일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도 또 한 사람의 색깔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백색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저 사람이 도와달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그렇게 수밖에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속내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아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제 걱정 말고 딴 데 가세요. 아, 그렇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한테 도와달라고 하신 그분들이 또 뭐 문전대표 쪽에서 가서도 도와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죠. 예. 사실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부터 웬만한 선거는 다 치러본 사람이에요. 제가 선거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많은 선거를 치러봤는데 진짜 원내대표 선거는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123명을 딱 놓고 동그라미 세모 X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 확실히 나를 찍어주기로 해서 동그라미 한번 쳐요. 이 사람은 아이까리 세모 다 쳐요. 틀려 그거. 저 사람은 X 어떻게 알아요, 해놓고 그걸. 제가 실제로 이 작업을 해봤어요. 어느 원내대표 때. 동그라미를 3번 쳤어요. 3번 확인했어. 근데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야. 아니요, 안 몰라. 포카페이스에 당해. 그렇죠. 몰라. 지금 이게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떤 사람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움직여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이 방송 들을 때는 아마 결정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감으로 누가 될지 알아요. 국회의장. 근데 나 궁금한 거. 왜 국회의장이 되려고 그렇게 하나요? 나는 그게 영광뿐만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영광이죠. 영광이에요? 그럼요. 영예예요? 그럼요. 국회의장을 보통 하게 되면 다음은 그냥 정치 은퇴 수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의전서열 2위입니다. 대통령 다음이 국회의장이에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국무총리가 8등인가 9등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을 하게 되면 보통 3부 요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1위고요. 2위가 국회의장, 3위가 대법원장. 그러면 정세균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국회의장 나온다고 하면 대권 도전은 포기하는 거네요? 포기하고 국회의장 20대 마치고 본인은 정계은퇴
그렇게 되는 거네요. 를 뭐 생각하겠죠. 사실 정세균 전 대표가 오세훈 전 시장을 꺾으면서 주가가 확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장을 하면 일단 한담동 공관이 있죠. 그리고 비서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국회의장은 공간에 살아요? 그럼요. 한남동 아, 국회의장 그게 국회의장 공관이에요. 공간이에요.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갈 때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엄청납니다. 알겠습니다. 저 다른 얘기 해볼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첫 번째 법안을 방위산업 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냈고요. 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123명 전원이 서명을 했다 그래요. 근데 1호 법안에 대한 의미는 122명이라고 그러던데. 122명이에요? 그리고 정의당 6명. 그래서 128명. 8명. 뭐 한 어쨌든 명이 누구야 근데 안 한 사람이. 전원이라고 그랬던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이 1호 법안이라는 게 상징성 말고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적죄로 처벌하는 방안 이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됐어요. 네티즌도 아주 좋아했는데 통과가 될까요 이거? 새누리에서 어떻게 나올까?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방산 비리 이런 것을 사실상 이적이죠. 이적이죠. 근데 그거를 형법상 이적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따로 처벌한 법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낮고 처벌된 사람도 너무 없으니까 아마 이런 법을. 그러니까 이제 갖고 온 것 같아요. 부정부패 중에서 특수한 부정부패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네. 방위산업 방위산업 가지고 관련된 한다는 거니까. 것은 좀 심하죠. 돈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거. 단위가 최소한 100억 단위 이상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결국은 처벌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 재벌들이 상속세 있잖아요. 증여세 내지 않고 하는 거 수천억씩 막 떼먹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덩어리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 세금인데. 예를 들면 무슨 1억 떼먹은 사람이 징역을 5년 산다. 그러면 1000억 떼먹은 사람 징역 몇 년 살아야 돼요? 전역된 사람은 집행유예죠. 집행유예지. 집행유예죠. 그리고 특별 사면 되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 네 번째 강좌가 6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파파이스 벙커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이 알찬 것 같은데 방송 끝내기 전에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 팟캐스트죠.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3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6월 21일 날 첫 녹화해서 6월 말에 공식으로 업로드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 좋은 소식이죠.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당내 상황 뭐 이런 것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랑 이거 소통하고 이런 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출연진이 확정됐다고 해요. 표창원 의원, 이재정 의원, 박강원 의원, 이철희 의원 이렇게 4명이서 첫 녹화를 하고 한겨레 휴에서 이 공개방송인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한겨레 휴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안 갔으시면 되는데 왜 그 한겨레 휴로 가시는지 모르겠네. 안 가는 안 가. 안 가요? 내가 있어서 알아라? 어쨌든 진짜 나타나 시즌 3. 근데 한겨레 그 휴도 네. 안가에서 불과 1km 떨어진대요. 가깝죠. 예. 너 제가 너무 잘 알지 거기. 네. 담당한 하여튼 진짜 나타 시즌 3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떨까? 재밌을까? 일단은 이 한입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네 분이서 모였으니까. 박강원 의원은 말 잘 안 하죠. 그래요? 그럼 나머지 3분이 하시겠죠, 뭐. 아니 이재정 4시 하나? 4시 4명이서. 표창원, 이철희, 이재정, 박광원. 근데 4시 하면 좀 그럴 그래요? 텐데. 이재정 의원도 말 잘하더라고요. 아 똑똑해요. 그러니까요. 예. 예. 하여튼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봅시다. 우리 정치 알바가 수위가 더 높은지 진짜가 나타날 때가 수위가 더 높은지 여러분들 그러지 마요. 그럴 거 그렇게. 아니 뭐 서로 경쟁하는 거지 뭐. 아, 경쟁 이거 우리 경쟁하면 피가 끓어. 그래 좋은 경쟁이에요. 예, 이런 그럼 거. 이상한 거 막 불어 그냥. 누가 더 소통하는지 한번. 네 그리고 저희도 근데 오늘 내가 너무 네. 말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오늘 내가 여태까지 말을 좀 적게 해야 순위가 많이 올라가. 여태까지 제가 본 중에 오늘 얘기가 제일 알찼어. 예. 그래요? 똑똑해. 네, 너무 많은 거는요. 제가 알아서 잘라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했어요. 예. 그래요? 그리고 저희도 뭐 3명이서 방송을 합니다만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핫한 분, 그때 핫한 분을 모시도록 셋이 하겠습니다. 해도 할 얘기 너무 많네. 아, 그러니까. 네.
그러면 오늘 방송 들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또 재밌는 걸로 네.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